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먼저요, 삼매하기 전에 삼매신데요. 삼매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삼매하기 전에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라고 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은 어느 것이 하는 거냐면 눈, 귀, 코, 혀, 몸, 뜻, 그냥 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뇌. 이렇게 6가지가 하는 감각적 욕망을 일단 떨치라고 하셨어요. 즉 눈이 보고 싶어하는 거를 일단 피하고, 귀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리들을 피하고, 입이 맛보고 싶어하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떨구고, 이렇게 다 떨구라는 겁니다. 뇌는 지식욕, 지식, 탐욕, 지식을 하고 구하는 욕망을 떨치고, 신문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떨치고.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삼매는 어제 얘기 드렸는데 통일된 마음인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수행 주제만 있는 마음인데 눈, 귀, 코, 혀 등이 앉아서 삼매하려고 그러는데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되면 삼매가 안 되죠. 너무 지당하죠. 사실은 저희는 끝없이 아까 안이비설 신의가 감각적 욕망을 짓는 거를 끝없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생각이 안 끊어지는 거거든요. 혹은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현재도 나중에 그 삼매, 현재의 단일한 마음도 현재의 생각인데 한 생각인데 그렇게 그 삼세를 생각하는 거죠. 과거, 미래, 현재를. 그걸 끊어야 되니까 감각적 욕망을 떨쳐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공부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공부는요, 참회를 하고요, 계목을 하고요, 계율. 그 다음에가 부처님께서 주신 게 육군 단속하라고 하셨어요. 안이비설 신의를 단속해라.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단속하라고 하셨거든요. 계목부터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순서예요. 왜냐하면 계목을 안 하는 사람이 육군 단속 6가지로 감각적 욕망을 짓는 거를 멈추기가 쉽지가 않죠. 못 멈춰요. 그래서 계목부터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계목이 어느 정도 조금 되면은 그 다음에 계목이 자꾸 해도 더 안 되거든요. 계목 이제 하면서 뭘 하냐면 눈이 보고 싶은 거 피하고, 귀가 듣고 싶은 거 피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피하고, 냄새 맡는 좋은 거 피하고,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육군을요. 그 육군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떨치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는 계목이에요. 그러면 쉽게 요약을 한다면 삼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각적 욕망과 계율, 해로운 법, 육군 단속과 계목 잘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삼매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경우에는
계목을 조건으로 삼매가 있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해로운 법 떨치고 육군 단속 하는 사람만 이제 삼매할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앞에 거 안 하면 삼매 이제 이렇게 수행주제 해봐야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그 다음에 삼매를 하는 거죠. 이제 삼매는 어떻게 하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에요. 삼매와 윗바사나는 전부 다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일으킨 생각은 수행 주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자와도를 잡으면 공하고 일으키는 거고, 저희처럼 얀트라 보기 하면 얀트라 별 이렇게 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숨을 관찰하려면 숨, 들숨, 날숨 이렇게가 일으킨 생각이에요. 지속적 고찰은 진짜 관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찰. 그것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자와 두를 잡았다면 공만 있는 상태예요. 지속적 고찰이 이려 상태예요. 얀트라 보다가 잡생각이 하나도 없고 얀트라만 딱 남으면 지속적 고찰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얀트라 보기를 하는데 얀트라를 봐야지 하고선 일으킨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 고찰을 해야지 하고 보는데 잡생각이 왔어요. 보는데도 오죠. 화두 공짜 잡으면 또 잡생각 오듯이. 그러면 다시 얀트라 봐야지 해야 되잖아요. 잡생각하지 말고 얀트라 봐야지 다시 하잖아요. 다시 할 때 이게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얀트라를 잘 보고 있으면 지속적 고찰. 근데 금방 또 딴 생각 오거든요. 그럼 또 얀트라 봐야지 이게 일으킨 생각.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보는 건 지속적 고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쯤 되면 어느 날쯤 되면 잡생각 하나도 안 오지 않겠어요? 잡생각이. 그러면 지속적 고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으킨 생각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지속적 고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두로 얘기하면 화두 일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 고찰이 되면 삼매에 든 거예요. 조선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언가 수행 주제를 잡아야지 라는 게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열심히 그 수행 주제만 남으면 지속적 고찰인데 그게 처음부터 안 되고 또 잡념이 오니까 잡념 빠졌다가 또 다시 일으킨 생각 수행 주제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만따라로 얘기한다면 염송으로 얘기한다면 나무석가모니불 예를 들어볼게요. 하는데 집에다 뭐 놓고 왔는데 하고 잡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지 하고 나무석가모니불 다시 해야지가 일으킨 생각. 나무석가모니불이 계속되면 지속적 고찰인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일, 과거 일 후회되는 게 있는데 또 슬픔에 빠지면 잡생각. 다시 일으킨 생각. 또 미래에 집착하는 거, 내일 할 게 뭐가 있는데 난 뭐가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잡생각. 사실 이렇게 그 잡생각이 과거 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까 감각적 욕망이거나 이걸 먹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 되는 거죠. 어저께 맛있는 거 먹었는데 오늘 좀 이따면 먹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일으킨 생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든 이유가 화두든 무엇이든 수행 주제 잡으면 이렇게 자꾸 그 잡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잡생각으로 한참 빠져들어가요. 보통 신데렐라 왕자님 어렸을 때 이런 상상하다 보면 잡생각에 많이 빠져들어가요. 그 잡생각에서 얼른 다시 수행 주제 잡아야지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근기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잡생각에 많이 빠져다니지 말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근기가 훌륭한 겁니다.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혼침이 옵니다. 혼침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합니다. 삼매 들기 전에
뭐 거의 100이면 100사람 다 혼침이 옵니다. 그 혼침을 넘어가야지만 산매가 와요. 돼요. 그러면 요약을 해볼게요. 아까 맨 처음엔 산매하려고 수행주의를 잡아서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잡생각이 먼저 오고요. 잡생각이 많이 사라질 때쯤 되면 혼침이 와요. 졸립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잡생각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 생각이 많이 사라지는 건 우린 거의 잠잘 때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산매에 명료한 산매가 안 되고 이제 잡생각이 많이 사라질 때쯤이면 졸음이 온다는 겁니다. 요거 넘어가야지만 이제 그 산매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옵니다. 100이면 100. 그 혼침을 넘어가라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혼침이 오는 구조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으로 드립니다. 산매가 부처님 말씀의 다른 도수로 내면으로 향하고 가라앉고 산매에 든다예요. 부처님 말씀. 내면으로 향하고는요, 바깥으로 육군이 치달리는 게 아까 바깥에 모양 봐야지, 소리 들어야지, 이게 바깥으로 치달리는 거잖아요. 안으로 향한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안 나간다. 아까 육군 단속이요. 다른 거에 신경 안 쓴다. 그럼 내면으로 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라앉고가 뭐냐면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고요하게요. 안으로 점점 더요.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을 때 이때 혼침이 옵니다.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잠으로 인식해갖고. 요 가라앉을 때 요거를 잠에만 안 들면은 이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산매에 드는 겁니다. 그래, 이 혼침은 에브리바디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와서 왕도가 없어요. 그냥 나는 왜 혼침 오지? 나는 근기가 아닌가 봐. 그럴 거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오는 겁니다. 100이면 100 오는 거니까. 예, 100이면 100 오는 겁니다. 왕도는 뭐냐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아시던 모르시던 우리는 혼침 올 때 계속 하다 보면 혼침이 없어지면서 명지가 드러나요. 본성의 밝은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집니다. 산매 얘기하다가 5가지 장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그 탐욕, 성냄,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밀하게. 탐이랑 감각적 욕망이랑 좀 틀립니다. 탐은 광범위한 얘기예요. 탐은 감각적 욕망뿐이 아니라 그 세계의 천상세계에 가고 싶은 것도 다 탐에 듭니다. 그러니까 탐이 큰 거예요. 저 높은 천상세계까지 가고 싶은 것도 다 탐이고, 감각적 욕망은 그보다 조금 작은 거죠. 탐이 더 광범위한 겁니다. 감각적 욕망, 성냄, 이걸 먼저 없애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 그걸 5가지 장애에서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을 없애고, 두 번째가 해로운 법들 중에 특별히 성냄을 없애라고 그러셨고, 요 세 번째가 해태와 혼침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가 들뜸과 후회, 그 다음에가 무명 넘어가면 해탈인 거예요. 들뜸과 후회는 공부가 됐는데도 됐다 안 됐다 하는 거고, 요 가운데가 문제인데 여기 해태와 혼침이에요. 즉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없애고 성냄을 어느 정도 없앤 사람은 이제 산매하러 가잖아요. 산매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해태가 온다는 거예요. 해태는 뭐냐면 하기 싫다, 방일하다. 왜냐하면 이게 산매가 쉬워야 되는데 쉬운 거겠습니까? 이거 되면은 그 세계에 엄청난 천상세계 가는 것도 쉽진 않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해태하게 돼요. 하기 싫다. 맨 처음에 열의를 갖고 몇 개월 정진하다, 아유 안 되네, 해태하자, 방일하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해태하지 않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오는 게 혼침이 오거든요. 혼침에서 불방이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아까 8정도에서 보면은 8정도에서 정진, 사티, 삼매죠. 바른 정진이 불방일이거든요.
정진이라는 건 경에 여기저기 다 계시거든요. 오죽하면 정진하라고 그러셨냐면요. 삼매와 그 윗바사는 정진하라고 하신 이유가 혼치면서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한다 이런 얘기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불방일로 정진하라고 그러셨어요. 끊임없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 뭐냐면 혼침은 누구나 오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계속 삼매하게 되면 그냥 계속 명지가 드러나는 거 혼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혼침과 삼매는 동전의 반대 같은 개념이죠. 혼침을 한번 잘 여겨보시면 우리가 무명을 벗어나면 해탈이잖아요. 무명, 무지. 혼침이 무명의 손잡골 되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건 물론 어리석은 건데 어리석은 거고 무명은 근데 무명의 작은 부분은 암성도 있어요. 어두움성이 있어요. 어두울 암.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중생이. 이게 어둡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두움인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낮은 중생일수록 더 어둠성이고 더 혼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침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명은 슬슬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혼침을 넘어가야 삼매가 되는 겁니다. 삼매는 본성이 드러나는 거니까 삼매를 조건으로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이러셨거든요. 아직은 본성 다 드러나지 않고 본성에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무더기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삼매가 깊어지면 꿈없는 깊은 잠에 완전히 잠들었는데도 깨어있단 말이죠. 본성이. 그렇게 해서 더 넘어가니까 아까 잠의 혼침을 넘어가고 깊은 잠 속에서도 깨어 있으니까 생멸이라는 혼침을 넘어가는 겁니다. 생사를. 그래서 그 무지부터 혼침까지가 다 무지성이다, 무명이다, 무명이랑 비슷한 손잡거리다. 이게 다 넘어가야 될 거다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무슨 말 해놓고도 잘 모르잖아요. 기억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거 싸띠가 확립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것도 무명이거든요. 그런 거, 그것도 혼침이랑 비슷한 거죠.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새길로 좀씩 옆으로 갔었는데 돌아옵니다. 무슨 설명 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혼침 때문에 그랬죠. 혼침. 그럼 한 번만 더 요약할게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고차 수행하려고 할 때 맨 처음에 오는 건 잡생각이 온다. 그 잡생각은 감각적 욕망이나 그런 것들인 거죠. 요거 조금 넘어가서 생각이 좀 없어지기 시작하면 혼침 온다. 요 혼침 넘어가면 삼매다. 이거잖아요. 혼침 넘어가는 방법은 왕도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수행 주제를 칼같이 잡는 거예요. 얀트라복이라고 그러면 뚫어져라. 그 가운데 만약에 원 동글뱅이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칼같이 놓치지 않고 잡는 거예요. 뚫어져라. 어떻게 칼같이 잡냐면요. 저희 2단계 기법에 있죠. 3단계인가? 저기 지금 저기를 한번 봐주시면 저기 얀트라 이렇게 원 있고 네모 있고 가운데 별 모양의 얀트라가 있고 그 안에 동글뱅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원을. 그걸 하나 놓고 저쪽에 잔디나 뭐 이렇게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고 보지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이유가 총을 쏠 때 말이죠.
저기 목표물이 있는데요. 그냥 쏘면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나와 총하고 목표물 사이에 총에 또 이렇게 이게 뭐가 있죠. 조준쇠인지 뭔지 제가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늠쇠인가 조준쇠인가 뭐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더 목표물을 잘 맞출 수가 있잖아요. 요게 지금 얀트라의 구멍에 해당하는 거고요. 구멍만 보면은 자기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몰라요. 자기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멍에 저 뒤에 저게 뭐가 있으면, 목표물이 있으면 그 세 개가 쫙 맞으니까 자기가 흔들리면 알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흔들려도 그 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칼같이 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혼침성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에는 혼자 내가 혼침을 없애야지, 칼같이 잡아야지, 혼자 아무리 의지를 이렇게 하더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장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벗어나면 알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안 되셨으면 나중에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라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지속적 고찰만 딱 되는 순간에는 얀트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잡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때 희열과 행복이 됩니다. 오는데 떨쳐버렸음에도 생김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얀트라에 집중해서 뭘 떨치려고 했냐면 잡생각을 떨치려고 했던 거예요. 잡생각이 떨쳐졌다는 거예요. 잡생각은 어디서 온 거냐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에 거기서 온 건데, 얀트라의 지속적 고착 얀트라만 하다 보니까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얀트라만 지속적 고찰을 하는 것도 관찰하는 것도 한 생각이거든요. 오로지 한 생각만 남아서 다른 생각은 못 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잡생각을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진짜 아까 맨 앞에는 떨치려고 노력했던 거고, 이제는 진짜로 떨쳐진 거예요. 그 순간에 지속적 고찰만 되는 순간에 그때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첫 번째 삶에 들어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희열을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희열은 전율을 동반해요. 몸에 전기 같은 치리비리하는 전율이 막 옵니다. 소름까지 돋아갖고 온몸에 이렇게 전율이 소름 다 돋는데, 그 전율을 동반한 희열이 와요. 그때 행복합니다. 희열과 행복이. 그런데 처음에 초선에 들 때에 보통 약하게 처음에 들겠죠. 초선 자체도 첫 번째 삶에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어요. 그 초선에 처음 들었다고 초선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초선을 부처님께서 초선을 구경까지 닦으라고 그러셨어요. 구경이는 초선이, 그 구경이라는 게 부처님 경지 아니에요. 초선도 구경이 있고 이선도 구경이 있고 각각이. 그러니까 초선에도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오냐면, 처음에는 전율이 부분적으로 오기가 쉬워요. 몸에서 그 희열이 처음에 부분적으로 올 때는 다 부위가 달라요. 사람마다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초선이 잘 되면은 부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머리서부터 와요. 여기 띠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거기서 엄청난 전율이 되면서 온몸으로 쫙 퍼집니다. 그래 발끝, 손끝, 온몸에 구석구석 안 미치는 데가 없게끔 전율이 흐릅니다. 전율을 동반한 희열이 옵니다. 마치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도 초선을 구경까지 한 건 아니에요. 구경이라는 건 궁구까지 얘기하는 건 초선의 대학교까지는 아니고, 이제 초선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초선을 궁구까지를 하는 건 어디까지냐면,
아무 때나 즉각적으로 들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할 만큼 초선을 희열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까지 부처님께서 초선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초선을 그렇게까지 먼저 닦으라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선, 3선에서는 그런 말씀 안 계셔요. 2선을 공부까지 하고 뭐 이렇게 말씀 안 계시고 초선만은 구경까지 먼저 닦아라 하시고 비유까지 계셔요. 초선을 조금밖에 안 한 사람이 2선을 하려고 하면은 소가 이렇게 산 등성이를 올라가다가 그 초선이란 여물을 먹어보았는데 2선이라는 새로운 여물을 먹으려고 올라가다가 넘어진다. 넘어져서 다리가 꺾여갖고 2선이라는 여물을 못 먹고 먼저 먹었던 초선도 없어질 것이다 이러셨어요. 초선을 많이 닦아라 이러신 거예요. 2선부터는 이런 얘기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뒤에 2선, 3선, 4선 높은 산매들 있죠. 높은 산매들은 모두 비유할게요. 국민학교 때 우리가 수학 이런 거 잘 배워놓으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어려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또 어려운 것들 그 기본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고차원 수학들도 일단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모르면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삼매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전부예요. 뒤에 삼매들도 모두 지속적인 고찰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무언가 하나를 봐서 생각을 없애야 되잖아요. 무언가 소인 주제 하나에 대해서 고찰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뒤의 산매들도 지속적 고찰로부터 출발을 해요. 지속적 고찰에 힘이 있으면 바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뒤의 산매들이 축축축축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 거 잘 안 해놓고 가면은 뒤에 거 가서도 잘 안 되고 가끔 되더라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초선은 많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그 화두를 조계종에서 화두 일여 상태를 꼭 해라 하는 게 일여가 그 화두만 남은 상태인데 지속적 고찰이 그게 지속적 고찰이거든요. 그게 돼야지만 화두가 깨진다 하듯이 지속적 고찰이 초선이 구경까지 잘 되면 뒤에는 축축축축 되는 겁니다. 네. 이선 보겠습니다. 이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부처님 말씀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가라앉고 삼매든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라앉는다고에 해당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아까 뒤에 그 뒷쯤의 문장의 이선에서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제2선에 들어 머뭅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이거 중요합니다. 저번에 제가 어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제죠. 전 다 과거를 어제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어제 하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어제 강의 본문에서 삼매는 부처님이 정의하시기로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것이다. 통일된 마음은 단일한 마음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단일한. 지금 여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라고 나왔잖아요. 단일한 상태이고 삼매에서 생긴이라고 나왔어요. 이선만은.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선부터가 삼매예요. 첫 번째 삼매라고 하는 초선은 삼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완전히 단일한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게 잡생각, 이게 삼매의 영역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가운데에 교집합 있죠. 가운데 부분. 이게 초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잡생각에서 삼매라는 쪽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다리라고 볼까요? 다리? 그게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다리를 건너가야 삼매인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고 있다. 삼매 쪽으로. 그러나 아직 초선이 삼매라고 하기엔 조금 뭐가 부족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선이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 아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지속적 고찰을 하다 보니까 더 가라앉은 거예요. 더 가라앉았는데 아까 그 가라앉히다가 혼침이랑은 다른 거예요. 앞에 초선이 됐기 때문에 명료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혼침은 없는 거예요. 이미 초선이 되려면 혼침이 없어야지 되는 거니까요. 이제 초선의 명료한 상태에서 그것이 더 가라앉는 거죠. 고요해지는 거죠. 더 고요해지는 거예요. 비유합니다. 초보 운전자가요, 운전할 때 처음에 앞에를 전방을 칼같이 봐야 되죠. 사고 나니까. 칼같이 전방을 보는데 옆에 뒤에 볼 틈도 없어요. 초보 운전자가 차선 바꾸려고 옆 보다가 앞에 꽝해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차 있나 하고 이쪽 뭐지 그 백미란가요? 그걸 이렇게 보다가 앞에 차가 있는데 앞에 안 보다 꽝 가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방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는 전방에 초집중을 하면서 멀리도 못 보죠. 넓게도 못 봐요. 그리고 앞에만 보죠. 그러나 한 20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20년 운전자라고 앞에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전방을. 20년 운전자가 뒤 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20, 30년 되면 앞은 봐야 되는데요. 뭐가 다르죠? 아까 초보랑? 칼같이 긴장 안 해요. 편안하죠. 편안하고 넓게 들어와요. 시야가. 넓게 들어오죠. 비유였습니다. 아까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칼같은 주의와 집중이 필요한데 그게 가라앉고 있다는 거는 앞에 얀트라를 안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보는 듯 안 보는 듯 이제 그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방의 시야가 넓게 그 얀트라도 들어오면서요. 이것이 그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죠. 이제 운전이 그 전방을 보면서 다 들어오면서 하면서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라는 건 더 내면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더 고요히 안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아까 부처님 말씀 안으로 향하고 가라앉고 더 고요히 그러니 더 고요히 됐으니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건
그 상태에 들면 알아요. 요 확신이 있고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삼매의 또 다른 도수예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 다른 도수로 얘기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쭉 설명을 할 수 없는 도수들이기 때문에. 삼매는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결정 지을 수 있다 이러셨어요. 굳이 비유합니다. 어떤 산매들 이제 한 종류의 산매에 이제 종종 든다고 해봐요. 조선에 한 10번 해갖고 한 30% 든다고 해보죠. 한 20%나 10번에 2번 든다. 처음엔 그러지 않겠어요? 들어도 매번 드는 거 아닙니다. 됐다 안 됐다 하면서 한 10번 했는데 2-3번 되면 신뢰할 수 있어요. 스스로 100번 했는데 한 번 되면 이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긴가민가 하잖아요. 시월은 있었는데 이게 삼매인가 아닌가. 근데 10번에 한 3번씩은 된다고 하면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와 이게 되긴 되는구나. 내가 지금 7번은 아직 공부가 틀려서 안 되는 거야. 10번에 한 5번 되게 되면요 확신할 수 있어요. 10번에 9번 되면은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삼매를 거의 되면은 자기 스스로도 결정 지을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쉽게. 만약에 자기가 결정 지을 수 없다. 10번에 9번 정도 8번 못 들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도 10번에 한 3번 정도 되면 아니 내가 모르겠다. 내가 되긴 되는데 가르칠 수가 없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 지금 확신하고가 아까 그런 의미예요. 아직 2선은 높은 3선이나 4선에 비해서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3매에 대해서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 마이 갓 이거 분명히 뭐가 되는구나. 확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자기 내면에 보시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지금 확신이 있고 단일했어요. 마음이 단일한 상태가 비유합니다. 얀트라를 보시다가 얀트라에서 2선이 되면은요 눈동자를 맨 처음에는 초선할 때에는 오히려 자꾸 벗어나니까 거기다 맞추려고 했잖아요. 2선이 어떤 상태냐면 단일한 상태라는 게 뛸 수가 없어요. 그 얀트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뛰어가려고도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은 다 굳어 있다는 거예요. 이완되든 어떻게 되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 있고 눈동자도 못 움직이는 상태가 굳어 있다는 얘기예요. 굳어 있다는 의미를 한번 얘기해. 눈동자 잠깐 새끼로 빠집니다. 새끼의 신들은 눈동자를 깜빡거리지 않는다. 7 부처님 중에 첫째 부처님이 윗바시 부처님인데 윗바시의 어원이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윗바사나가 윗바시로부터 아마 어원이 출발했을 거예요. 요건 그 다음에 과학적인 비유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의사가 동공을 보죠. 열려 있는데 그 열려지는데 뇌가 멈추면 눈은 멈춥니다. 눈은 뇌가 비유컨대 바깥으로 돌출된 뇌다 보시면 돼요. 얘가 멈춥니다. 그때 얘가 멈춥니다. 뇌가. 그때 마음 무심이 됩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나 무심이에요 지금 하면서 눈동자가 뒤로 움직인다면 저 사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말할 때에는 그 삼매가 아니라 윗바사나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정적일 때 삼매에 들어갔을 때 다 멈춰버린다.
이렇게 움직임으로 해야 될 때는 윗바사나 본성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눈동자가 굳어버리니까, 굳으니까 못 움직여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저 얀트라로부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실제로 비유합니다. 이건 실제 비유입니다. 그 상태에서 얀트라에서 눈을 떼갖고 저 앞에 잔디에 비가 온 다음에 물방울들이 쫙 있잖아요. 비 그친 다음에 저기 잔디도 많은데 저기에 물방울들이 이슬이 있으면 많잖아요. 헛갈리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를 붙잡으면 옆에 거랑 저거였나? 옆에 거랑 내가 보던 게 저거였나? 이렇게 되잖아요. 안 놓칩니다. 일부러 안 놓치는 게 아니라 놓칠 수가 없는 상태로 돼 있어요. 못 놓치게 돼 있어요. 안 놓치는 게 아니라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멀리 산이에요. 저 뒷산에. 저기 멀리는 그 나무들 숲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저희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도 저 먼데도 그 상태에서는 어떤 걸 하나 잡으면 그 옆에 거랑 헛갈리지가 않아요. 놓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또 다른 거로 얘기하면은 요 예마당 앞에 가로등이 있는데 껌껌해지는 빗줄기들 나오죠. 빗줄기 쭉쭉 나오네. 껌껌해진 그 빗줄기들이 그 상태에서 있으면 이 선에서 호흡이 굉장히 가늘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호흡이 관찰이 되는데 그 빗줄기들, 이렇게 둥근 빛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펴진 빗줄기들이 다 거의 멈춰 있어요. 빗줄기들이.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빗줄기가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럴 건데 눈이 움직이니까 딱 멈춰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걔네들이 뭐 따라 움직이냐면 얇은 호흡 따라서 그 전체 빗줄기들이 호흡 따라서 이렇게 살랑살랑 돼요. 그 순간 호흡 딱 멈춰버리면 빗줄기 전체가 멈춰요. 그래, 이선이라는 거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를 겉모습으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일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이 단일한 상태가 됐을 때 단일하다. 자기 마음을 통제한 거예요. 최초로 단일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눈동등등이 다 통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아마 이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 이런 뜻인데요. 여정을 잠깐 보세요.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였어요. 이선의 처음에는 이선의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왔었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가라앉고. 이선에서 지금 뒤에 가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선에서 두 개 다 나왔어요. 이 여정을 잘 여기셔야 돼요.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다가 그냥 가라앉은 정도가 아니라 점점 가라앉으니까 없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라는 건 안 보고 있다가 아니에요. 얀트라가 안 보인다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건 공무변천입니다. 아까 운전에 비유했습니다. 얀트라 외에도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초보 운전이 아니라 베테랑 운전이 됐기 때문에 전방만이 아니라 전방이 넓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숲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과정이 그 일심이나 천안산매로 한번 제가 비유해 볼게요. 일심산매에서 천안산매가 되는 과정인데, 숲에 어떤 하나를 보다가 숲의 하나를 보다가 지속적 고찰을 하다가
점점 생각이 없어져서 마음이 통일되게 되면 숲이 점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까 하나 보던 것도 안 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들어오면서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넓게 들어오면 편안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지속적 고찰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하나로 고찰을 했는데 점점 넓게 들어오니까 말이죠. 아까 그것만 고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또는 없고, 그때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제2선에 들어 머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끼를 잠깐 빠집니다. 여러분 몇 단계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잔디복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풀어지거나 선명해지거나 하나가 들어오다가 다 들어오거나 하면서 여하간 꽃을 4개 봤다면 20개가 되고 막 이렇게 다 들어오기 시작하죠. 점점 그때 묘해집니다. 묘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지 지금 까먹었는데 10의 마이너스 궁극승, 그 제일 최저 승이 청정이에요. 단위 이름 자체가. 비워내고 비워내면 천정까지 간다. 수학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묘가 있어요. 이게 숫자 이름이에요. 근데 삼매당태도 묘관찰지라고 있죠. 묘에 여러 개가 있어요. 묘에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려는 묘는 국민학교 묘인데 삼매 들어가기 전에 묘한 게 벌어져요. 묘한 마음이. 그러면 삼매 근처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도 묘해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도 묘해져요. 세상이. 이게 보든 뭐 같지 않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때 내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묘할 때 혹은 여러 가지로 변할 때도 있죠. 천변만화로. 그건 삼매는 아니고요. 변하는 것 자체가 삼매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류야식 정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때 묘해지는데 좀 더 있으면 삼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아까 묘관찰지는 이제 또 그 대승기 신론에 나오는 묘관찰지는 삼매 처음 단계예요. 그건 삼매 들어간 거예요. 삼매 들어가서도 묘한 게 또 벌어집니다.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처럼 잠깐 새길로 빠진 거예요. 아까 왜 새길로 잠깐 빠졌냐면 고찰을 하다 이렇게 넓어지게 들어올 때가 묘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땐 삼매가 아니어도 묘해지면 이제 하다 보시다 묘한 게 오면 내가 머지않아 삼매가 되겠구나.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 이선의 삼매는요, 똑같이 초선과 희열과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희열은 초선보다 그 전율이 약해요. 전율이요. 아까 초선은 거칠게 막 소름 돋으면서 전율이 막 오는데 이선은 아리아리 그 아리아리하게 전율이 오면서 약하게 오면서 몸 구석구석 빠집니다. 이선의 희열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가슴에서 옵니다.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조선은 머리서부터 쏟아내려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리아리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행복은 조선보다 훨씬 큽니다. 전율은 작은데 아주 행복합니다. 그 이선이 많이 돼야 돼요. 이선이 많이 되면요, 삶에 어려운 일 있죠. 고난, 역경, 그냥 일반 역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났다, 지금 아주 세상 뒤집어질 벌어졌다라고 할 때 거기서 삼매가 일부러 삼매 안 들었는데도 지금 큰 걱정거리 생겼잖아요. 저절로 거기서 샘솟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평소에 삼매가 잘 된다면 그 순간에 삼매 안 들었는데도
물론 산매에 들었을 때와 안 들어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나오는 그 거기서부터 아리아리가 나오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산매에 들었을 때 지복스럽고 걱정이 큰 일 벌어졌을 때 아리아리 오는 건 약간 슬픈 듯하면서 아주 지복스러워요. 좀 슬픈 기가 묻어 있어요. 아마 왜 그럴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큰 세상 뒤집어질 일이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지복만큼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복인데 약간 슬프다고 기분 나쁜 슬픈 거 아니에요. 혹시 비유한다면 우리 어렸을 때 센티멘탈 비 오거나 뭐 이러면은 그 기분 애잔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센티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약간 슬픈 듯하면서 평화로운 그렇지만 비유였고 그런 슬픔 같지는 않아요. 아주 지복스러운데 그러나 삶에 스스로 들었을 때보다는 약간의 뭔가 슬픈 기가 묻어 있다. 그런 겁니다. 예. 오늘은 2선까지 해서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끝내는데 지금 그 초선 2선 제가 끝내기 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질문 주십시오. 너무 거창한 질문은 말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 나가면서 하셔야 돼요. 해 나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장들은 이해되냐는 거죠. 지금 제가 문장들은 이해되게 설명을 잘 한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어차피 더 많은 것들은 사면을 해보면서 해야 돼요. 서로 말로 오갈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십시오.